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입니다. 2019년 4월 16일 오늘의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나 생명이 최근 출시한 집에서 집중 간병 특약 무해지 환급형으로 출시를 했는데 무려 배타적 사용권을 9개월이나 획득을 했습니다. 통상 장기요양 보험은요, 그 등급책에 따라서 일시금 또는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자 중 67%가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라는 이 점에 착안해서 상품을 개발을 했고 이것이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무려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통상 배타적 사용권 3개월 정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세 번째로 9개월짜리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거고 이게 최장이고요. 가장 먼저 받은 게 흥국생명 그리고 삼성생명 이어서 라이나생명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재가급여는 뭐 아시겠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이 필요할 때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양한 이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통상 이제 뭐 요양보 보호사와 같은 분들이 집으로 방문을 해서 해당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해당 상품은 가입금액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사들 재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뭐 우리가 이제 통상 RBC 비율이라고 하죠. 10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문제됐던 건 MG손해보험 같은 경우인데 요번에 기준선 턱걸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04.2% 회복을 했고 자본금 2,400 늘리는 경영 개선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서 이게 이제 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이행되면은 180%까지 개선될 전망입니다. 통상 의무적으로 100% 넘겨야 되고 150% 이상을 금감원에선 권고하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이제 12월 말 평균은 261.2%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의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 많이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실제 이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약 1년 후에 출시가 되면서 무려 이용 횟수를 보게 되면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에 좀 뭐랄까 진부한 어떤 운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몰매를 맞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실 내보험 다보여나 내보험 찾아줌이 실제 이제 서비스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보험금 찾기를 통해서 1년간 소비자가 찾아간 그 미지급 보험금이 무려 3조 125억 원이나 됩니다. 240만 5천 건에 달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키면서 보험 수익자가 미지급 보험금 조회 후 연락처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 또는 설계사가 연락해 상담해주는 콜백 서비스를 추가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을 보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평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인식을 줬는데 반면에 이제 내보험 다보여는 뭐 3년 동안 발전된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굳이 이런 것들을 비용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16일 서울 머니쇼가 개장을 합니다. 뭐 저도 머니쇼에는 거의 매년 참가하고 있고요. 미리 사전 신청하시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홈페이지에 찾아가셔가지고 사전 등록을 먼저 해서 무료 입장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홀에서 재테크 관련 이제 강의들이나 세미나가 이제 열리는데
선택해서 좋은 그 맞는 그런 강의나 세미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 작년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을 잠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 중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이제 매주 보도되는 기사인데, 데이비드 스웬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일대 최고 투자 책임자로 무려 기금 운영을 34년째 맡고 있습니다. 예, 모교죠. 모교인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 잭 보글은 스웬슨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투자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85년도부터 맡았는데 기금을 그 당시에는 10억 달러였고 지금은 거의 30배 수준으로 늘어나서 늘어나 있는 이러한 기금을 무려 34년째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 뭐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운영 철학은 다 아시다시피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해리 마르코비츠의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주식 위주의 투자를 하는데 꼭 포트폴리오를 해라 해서 분산 투자는 여기서 공짜 점심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스웬슨이 하는 이제 이야기 중에 1925년 12월 1달러를 장기 국채에 투자했다라면은 2005년에 12월에 71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미국 대형주에 투자했다라면 2658달러, 그리고 소형주는 13,706달러로 불어났다라는 것처럼 핵심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요, 채권의 안전성보다는 주식의 수익성에 더 베팅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50% 이상을 단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핵심 내용을 투자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을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냐면 주식 위주로 짜는데 코스피 200 지수의 30%, MSCI 선진지상지수의 15%, 신흥지상지수의 시장지수의 5%, 미국 장기 국채 15%, 미국 물가연동채 15%, 리츠 20%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여기 그 16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몇 프로의 수익이 나왔냐면은 240%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는 실제 시장지수 수익과는 거의 비슷했지만 문제는 그 샤프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을 말하는 건데 이 샤프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 0.46보다 높게 0.77로 나타났습니다. 샤프 지수는 높을수록 그 위험 대비 높은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지표로 쓸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변액보험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바로 그 장기 투자 바이블이라는 제레미 시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장기 투자 시 투자할 경우는 주식에 30년 이상 투자할 경우는 채권보다 주식이 더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 그 내용에서 보면은 장기 투자하는 경우 실제 그 위험 그 편차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좀 넘게 되면 채권보다 작아지고요. 30년 넘게 되면은 시장 금리보다도 더 안전하게 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그러한 그 분석 결과를 갖고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에 그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은 스웬슨의 전략은 정말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액보험 세일즈를 할 때나 고객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또는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변액보험은 변액보험 자체가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초장기 상품일 경우는 소비자들이 그 투자 목적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다시다시피 여기서도 이제 리밸런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식과 채권의 이제 가격이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중이 낮아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계속 맞춰주는 방식의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변액보험에서도 적립금 이전 기능, 즉 펀드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리밸런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변액보험을 아시다시피 2012년 비교공감 2호가 바로 변액보험이었었죠. 컨슈머 리포트가 나오고 변액보험이 쓰레기가 되고 많은 물매를 맞고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저는 변액보험을 포트폴리오 하나의 상품으로 갖고 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핵심은 이 스웬슨이 얘기하고 제레미 시겔이 얘기한 것처럼 장기 투자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물가 상승에 대한 걸 해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